네, 반갑습니다. 한재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이나 코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세상 도처에 다 데이터가 있고, 지금 이 현장도 데이터화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해서 어떤 가치를 끌어내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의. 사실 데이터 정의를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뽑아본 건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어떤 밸류에 대한 값을, 변수에 대한 값을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알아듣기 어렵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디지털적인 비트, 0이나 1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나 또는 회사에서나 또는 집에서나 엑셀에다 데이터 집어넣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게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넣을 수도 있고 고객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숙제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음악 리스트 있죠. 음악 리스트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곡들, 그리고 이 곡들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시간,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도 데이터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하철 가면 항상 보는 이런 지하철 노선도,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무슨 데이터냐면은 경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교대역 다음에는 강남역이고, 강남역 다음에는 역삼이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지도의 형태, 즉 맵의 형태로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생성해내는 데이터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뭐냐면 어떤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래 디자인을 했던 가설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맞다라고 하면 논문으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전부 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 이제 텍스트의 나열로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유전 정보, 즉 염기 서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즉 ATGC라고 하는 요 텍스트의 나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객체지만 그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형태로 뽑아내고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몸에서 암이 생긴다, 어떻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공간도 사진으로 딱 찍어서 남기면은 그것도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제 말소리도 녹음해서 남기면 그것도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느냐? 데이터가 왜 중요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세상을 바라볼 때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은 직관에 의해서 하거나 또는 경험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약에 데이터라고 하는 그 렌즈를 딱 끼고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지 못하던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어떤 액션을 하기 위한 그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예측을 한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심야버스라는 것을 얼마 전에 굉장히 9개 노선 정도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심야버스를 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통 12시 이후로 지나면은 택시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택시 잡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심야버스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밤 12시부터 5시까지 심야버스를 타고 퇴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심야버스의 노선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보통 버스 노선을 정할 때는 이 노선만 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가지고 노선을 쫙 그리십니다. 대충 다 맞아요. 근데 그 노선이 정말로 잘 맞을까라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통신사 데이터,
뭐 특히 여기서는 KT의 그 통화 이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력 데이터를 12시부터 5시까지 전화한 이력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치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즉 유동인구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술을 먹더라. 그리고 술 먹은 다음에 집은 주로 어디로 가더라. 주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로를 그린 거예요. 즉 이 사람이 강남역에서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집은 여의도더라. 그러면 여의도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경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경로를 계속 그리다 보면 굵게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로는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는 노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노선들을 쭉 그려봤더니만 이게 이제 그 지도인데 원래 그 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그리신 노선하고 거의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쳐진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린 그 노선보다는 약간 비틀면은 좋겠더라. 뭐 예를 들자면은 예술의 전당 쪽을 통과했는데 거기보다는 주로 사람들이 남부터미널역에서 술을 많이 마시더라. 그러니까 약간 틀어서 남부터미널로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노선을 확정을 지었고 기존 노선에 대한 검증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은 9개 노선 정도가 오픈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즉 데이터가 이런 문제 해결에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측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가에 대한 예측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다 하겠죠. 돈을 막 투자하겠죠. 그 주가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트위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러한 연구들이 뭐 한 4, 5년 전부터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뭐 기업에서도 연구를 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트위터 데이터라는 것이 어차피 대중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중의 목소리를 텍스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느냐,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런 거를 감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즉 감성과 관련된 긍정, 부정에 대한 키워드를 따가지고 여기에 대한 빈도수를 측정해보고 그러한 빈도수의 패턴을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주가하고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해봤더니만 뭐 이런 형태로 뭐 애플의 주가가 예를 들자면 트위터에서 애플에 대한 좋은 얘기가 뭐 갑자기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한 3, 4일 있다가 애플의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런 긍정, 부정에 대한 패턴 또는 감정에 대한 패턴을 계산해 가지고 앞날에 대한 주가하고 매칭시키는 작업을 해서 꽤 잘 매칭이 되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고 실제로 이런 트위터나 소셜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펀드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프리딕션 해보는 이런 작업들도 데이터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내가 이 데이터가 내 수중에 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는 큰 기관이나 또는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많이 보시는데 위키피디아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들의 힘을 빌리는 거죠. 일반 대중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온도, 기온에 대한 그런 것을 측정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온도 센서, 특히나 배터리 있는데 온도 센서가 다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폭발할까봐. 그래서 그런 온도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이 온도 센서가 외부 기온에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온도 센서 값을 측정한 그래프하고 이 런던에서 한 건데 런던에서 그 기온에 대한 그래프하고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봤더니만은 요 수식에 집어넣어서 매칭을 했더니만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걸 서비스로 만들어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온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의 기온이 아니라 잠실 지역의 기온 또는 여의도 지역의 기온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거예요. 자, 웨이즈라고 이스라엘의 내비게이션 업체인데 유명하죠. 여기는 도로 자체를 자기들이 안 그려요. 사용자들이 그려줍니다.
이건 제가 이 강남 지역의 지도를 막 그린 건데 도로를 이렇게 막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앞에 경찰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뭐 지금 사고가 났어요. 뭐 둘러 가세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날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내비게이션 업체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이쪽에서 게더링을 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사용자가 5천만 정도 사용자가 생겼고 구글에 1조 원에 팔리게 되었죠. 엄청나죠. 자기네들 데이터 없어요. 다 유저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공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소싱,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그 아이디어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픈 데이터로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오픈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안심이라고 해서 건강 정보를 오픈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떤 병원이 주로 항생제를 많이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매핑을 시킨 거예요. 지도에다가. 요거 하룻밤 만에 만들었어요. 한 서너 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하룻밤 만에 만들어가지고 오픈을 한 겁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공공에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니즈에 맞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코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회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뭐 서비스를 하고 싶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제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건데 핏빗이라고 하는 액티비티 트래커입니다. 일종의 만보계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뭐 이날 걸은 게 한 5,000보 정도 걸었다. 칼로리는 얼마나 소비를 했고 그리고 수면 패턴도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밤에 얼마나 뒤척였고 뭐 새벽 2시 정도에 주로 많이 뒤척이더라.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줍니다. 차고 있으면. 이게 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고 이게 로우 데이터 형태를 원시 데이터 형태를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끌어다가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로 밤에 2시 정도에 많이 뒤척이더라 또는 한 금요일 정도에 내가 보통 보니까는 뭐 불금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잠을 뭐 험하게 자더라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제가 차고 있는 건데 이것은 루머백이라고 허리에 차는 겁니다. 허리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허리에 차고 있으면은 자세가 똑바른지를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앉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마 다 꾸부정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진동을 울려줍니다. 꾸부정하면 진동 울려주고 바로 잡고 꾸부정하면 울려주고 바로 잡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세가 안 좋아요. 그 자세를 측정을 해가지고 걸어 다닐 때 똑바로 딱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고 이런 데이터를 남깁니다. 나는 항상 자세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34% 정도만 자세가 좋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안 좋은 자세였어요. 이런 걸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하루 패턴 중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운전한 시간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거 다 측정을 해줍니다. 이거 기반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거 기반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뭔가를 사야 돼. 뭐 이런 거 사려면 한 10만 원 정도 해요. 우리나라에 잘 없어.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없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어머니 대상으로 해보고 있는 건데 어머니가 당뇨세요. 그 당뇨신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당을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저런 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기록을 하세요 해가지고 당뇨 일기예요. 즉 아침을 먹고 전과 후에 당뇨를 재고 점심 먹기 전과 후에 재고 다 하신 거예요. 뭘 먹었는지 하고 운동을 얼마 했는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12월 두 달치를 가져다가 그거를 엑셀 표로 바꾸고 그걸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거를 원래 엑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R이라는 그 통계 프로그램 랭귀지를 더 잘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R이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요게 아침 전, 아침 후, 점심 전, 점심 후 이런 겁니다. 여기 까만 선이 중간 값이에요. 메디안 값이라고 평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 점심 전하고 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즉 점심 이후로 굉장히 당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안 보여요. 한 2달치 봤는데 왜 이렇게 당이 조절이 안 되지 했는데 딱 보니까 오전엔 괜찮으신데 오후에 이상해지신 거야. 이게 점심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후 때 뭔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게 되면 사실 어머니한테 뭔가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거 보세요. 점심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점심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엑셀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복잡하게 분석하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요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조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건데 음악을 창조하는 거예요. 음악을 창조하는 건데 요즘은 음악은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음악을 음성이나 이런 소리를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이런 소리를 원래 있는데 이 소리를 어떤 형태로도 변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리 한번. 이게 이펙트 사운드인데 단조롭죠? 자, 이 사운드를 제가 너무 단조로워서 이거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짜증나시죠? 음악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변조가 됐어요. 자, 이 변조를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은 밖에 있는 기온 데이터, 온도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온도가 높으면 피치를 올리고 온도가 낮으면 피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앞에서 소개해 주신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을 프로그램해서 여기다 인젝션 시켜버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소리 사운드를 변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매번 음악이 바뀌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인데 똑같은 소리인데 매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힘입니다. 이런 거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음악 또는 이제 회화라든가 어떤 미디어 아트 쪽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면인데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1에서 네오가 각성을 하고 딱 봤더니만은 이 세상은 다 영일로 이루어져 있더라.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이 세상은 다 영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되게 좋은 수단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뛰어드시길 제가 좀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 발표 자료는 여기에다 제가 올리고 왔어요. 블로그에다가 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